안녕하세요. 정치 생각이에요. 오늘은 보수화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많은 청년들이 끝까지 시청하기를 바래요. 시작할게요. 누군가 청년들과 자신을 향해 극우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듯 말한다면 쫄지 말고 외치세요. 극우가 뭐 어때서? 그래 난 극우다. 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좌파 기득권이 그랬듯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좌파 운동권 출신의 기득권 세력들은 대학 시절부터 자신들이 정의라 외치며 사회의 부조리를 말하고 데모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해왔던 자들이에요. 지금의 뉴스에서 보여지는 회사의 파업 같은 행동을 대학 시절부터 해왔어요. 그렇게 자신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 무언가를 얻은 게 아닌 머리끈 질끈 동여매고 손을 흔들며 때로는 쇠파이프를 들고 얻어낸 결과물들이었어요. 그렇게 대학 시절부터 데모를 통해 목적을 달성했던 자들은 지금까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청년들이 스펙을 쌓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 알 수가 없겠죠. 마음에 안 들고 원하는 게 있으면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면 쉽게 얻을 수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청년들은 극우라는 말에 창피해하거나 숨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다면 극우가 돼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귀족 노조들이 그랬듯이요. 이 말은 지금의 청년들이 극우라는 게 아니에요. 폭력성까지 있던 극좌 세력이 청년들을 극우라고 프레임 씌우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듯 좌파들은 청년들을 극우라고 몰아세우며 자신들의 세상에서 청년들을 지우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이 보수화되어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아갈까 두려운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청년 시절 해왔던 일들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미화하면서 뻔뻔하게 지금의 청년들을 극우라고 몰고 있어요. 조국당의 조국은 2030 남성 일부가 극우화됐다고 주장했어요. 조국은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과연 청년들은 왜 보수가 되었을까요? 조국이야말로 청년들이 보수화되는 것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의를 외치며 청년들을 가재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고는 자신의 자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의사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청년들이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자신이 해결하겠다니 정말 저 뻔뻔함은 누구도 따를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유시민은 20대 남성을 쓰레기에 비유한 적이 있었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겨냥하며 쓸데없는 짓을 못하러 하나.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하냐 라고 비유했어요.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년들을 쓰레기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에요. 지지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쓰레기로 비유하며 자신들이 정당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정신승리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청년들을 극우라고 말하고 쓰레기 취급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볼게요. 조국은 산호맹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 생활을 했어요. 산호맹은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으로 그들은 폭력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예요. 조국은 부설기관인 남한사회주의과 학원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였고요. 이런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혁명을 꿈꾸던 자들이 지금 청년들이 민주당 좌파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의인양 말이죠. 그리고 유시민의 사건은 유명하죠.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어요.
이 사건은 자신들 주변의 4명을 사복경찰이나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하고 감금, 폭행한 사건이에요. 물론 이들은 일반 대학생이었고요.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억울하다며 항소 이유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그는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학생운동의 비극적인 측면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시대적 상황, 즉 민주당 좌파 정권에 의해 정의가 사라지고 기업이 떠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것은 정당한 거 아닌가요? 이런 자들이 청년들을 구굴하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정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말이죠. 인간이 생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죠. 좌파 기득권들은 지금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청년들을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고 뉴스를 보세요. 귀족 노조들은 회사가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파업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대학 시절 공부는 하지 않고 데모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 온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알 리가 없겠죠. 그들은 지금도 대학 시절에 했던 그 데모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사에서는 파업으로, 국회에서는 다수당의 폭력에 의한 무자비한 탄핵으로, 또 입법 폭주로 이어지고 있어요. 청년들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해요. 지금 트럼프가 보호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보수예요. 지금은 자국 우선주의를 해야 하는 시대예요.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미국이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한국은 힘든 시절을 보내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인간은 자신이 살고 그 다음 누군가를 돌아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정의를 가르치고 올바름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따라야 하겠지만 일단 자신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민주주의가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에서는 잘 되지 않는 이유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있게 하신 분인 거죠. 내가 지금 밥 한 끼도 먹기 힘든데 누구를 위해서 밥을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먹고 살만해야 옆에 강아지도 고양이도 돌볼 수 있는 것이고 크게는 자연을 위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왜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아이유가 한 대사가 있죠. 잘 사는 사람은 착해 보이기 쉽다. 이것을 더 확장해 보면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부족해 자국민이 일을 못하게 생겼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고 그들을 대우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고 세계 다른 국가와도 잘 지내는 게 좋죠?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국민이 우선인 거 아닐까요? 자국 우선주의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민자를 내보내는 것도 같은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보다 가족을 우선시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 극좌파 세력들의 극우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숨어 있지 마세요. 시대는 자국 우선주의 보수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극좌파 세력이 자신들의 과거는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하는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와 싸워야만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청년 여러분이 창피해하고 숨을수록 저 좌파 세력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청년의 미래는 점차 사라져 갈 거예요. 586 운동권 세대가
자신들만을 위하며 미래 세대를 착취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정치라는 게 처음이라면 생소하고 어려울 거예요. 또 게임처럼 재미있지도 않을 거고요. 하지만 본인들의 미래가 달려있기에 정치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표를 행사해야 해요. 지금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기업들을 내쫓고 있고 결국 기업들은 하나둘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취업을 하실 건가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래야만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표를 얻기 위해 행동할 거예요. 여기까지. 저의 진심이 잘 전해졌기를 바래요.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기 바래요. 이 영상이 옳다고 생각되면 많이 공유해 주세요. 작은 눈덩이가 굴러 큰 눈덩이가 되어 민주당과 이재명에 닿을 수 있게요. 그래야만 저들도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을 함부로 만들지 못할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